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는 우리가 이제 카시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카시트 종류죠. 카시트는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 보다는 내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쓰느냐, 그렇지 않고 사용 방법을 몰라서 짐작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사용을 하느냐 차이인데요. 실제 저희 매장에서 제가 카시트를 교체해 주러 내려가거나 아니면 사용 방법이 몰라서 대충 설치해 놨는데 좀 봐줄 수 있느냐 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지인한테 받았는데 쓰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 가지고 새로 구매하면서 기존 거를 탈착을 하고 뭐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잘못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는 충격 시에 아무 보장 못 받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못 설치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또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연령별로 사용 방법의 차이 알아볼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시트는 언제까지 써야 되죠? 연령?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6살. 만 6살.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만 6세.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6살도 나오세요. 맞으신 것 같은 만 6세. 나오세요. 6살. 네, 나오세요. 네. 만 6세까지는 몇 세요? 만 6세. 네. 요거 보고 카메라 한번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같이 동시에. 자. 네, 됐습니다. 네. 네. 우리 미지톡톡은 엄청 생생내거든요. 네. 주면 무조건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 선물 당첨되시면 무조건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네. 만 몇 세죠? 만 6세. 만 6세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아이가 위험하고 또 범칙금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6세까지. 그러면 어떻게 만 6세까지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이즈에 따라서 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한 달도 안 된 완전히 신생아는 가장 좋은 거는 인펀트 카시트예요. 인펀트 카시트는 우리나라 말로 바구니형 카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바구니형 카시트. 여기 있는 게 이제 바구니형 카시트죠. 바구니형 카시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주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은 인펀트 카시트를 가지고 산부인과를 가야지 퇴원시켜줘요. 예, 그냥 자동차, 왜냐면은 미국은 동네 바로 앞에 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조그만 슈퍼를 가더라도 무조건 차 끌고 나가잖아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병원도 무조건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를 안고 오면 그냥 안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펀트 카시트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매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는데 실제적으로 카시트를 구매한 고객이 다른 거 유모차 구매하러 오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카시트가 차량에 있는지. 그런 큰 산부인과들은.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시트가 없으면 사진이라도 꼭 준비해 가세요. 제일 좋은 거는 실제 카시트를 준비해 놓고, 출산 전에 준비해 놓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인펀트, 우리 바구니형 카시트는 왜 아이한테 가장 안전하면 가장 사이즈가 적합해요, 신생아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카시트에 비해서 작은 카시트는 아이한테 딱 맞은 공간을 제공하고 충격시에도 보호를 받는데, 이 카시트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사용 기간이 짧아요. 오래 써봐야 한 6개월? 좀 아이가 신장이 있고 좀 우량하다, 좀 빨리 발육이 된다 그러면 한 4, 5개월이면 아이가 작아서 안 들어가요. 되게 불편해하고 찡찡대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바구니형 카시트 대신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신생아 전용 카시트를 바로 사용을 합니다. 신생아 전용 카시트에 보시면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라고 써 있어요. 0개월에서 15개월까지는 뒤보기에서 사용을 하시고, 15개월이 지나가면 앞보기해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곧
신생아부터 연결부터 바로 탈 수 있는 유모차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완전히 신생아 때는 안전한 게 이거고 자주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한데 완전히 신생아 때는 자주 이동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로 가는 거죠. 예. 여기 있는 임포트 카시트, 바구니형 카시트는 밑에 있는 베이스라고 하죠. 밑에 있는 이 베이스, 아이소픽스를 꽂는 이 베이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뉴나는 이게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은 유럽엔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것만 사는 거죠. 요것만 사면 이거를 차량에 놔두고 안전벨트를 통해 가지고 묶는 거예요. 그러니 좀 유격이 있고 흔들리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바구니형 카시트는 이렇게 베이스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구니형 카시트를 지났어요. 혹은 바로 이걸 구매했어요. 그럼 이 신생아 카시트가 이게 주력이죠. 거의 10분 중 한 9분 이상이 100명 중에 한 90분 이상이 거의 다 이걸 써요. 신생아를 바로. 이 신생아 카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신생아 카시트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무조건 뒤보기, 후방보기가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 카시트는 전방보기가 안 되고 후방보기만 되는 카시트도 있어요. 왜? 엄청 보수적으로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럼 앞보고 전방보고 가는 게 왜 위험한가? 충격을 빵 받잖아요. 차가 충격을 딱 받으면 15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척추나 요추나 이런 곳이 아직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충격을 받았을 때 머리가 좀 많이 무겁죠. 머리가 다른 온몸에서 무겁잖아요. 그러면 목이 확 꺾일 수가 있어요. 충격에서 목이 꺾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개월까지는 신생아 카시트들은 다른 브랜드도 다 써 있어요. 앞보기는 금지, 뒤보기로 해서 단열하고 15개월 때 바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최소 15개월까지는 뒤보기를 하라는 거고 아이가 징징거리지 않고 잘 탄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달이라 더 뒤보기를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이건 타입이 없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해서 앞보기를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중간에 반고정 또는 고정이 중간에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이를 태우라고 반고정 시켜놓은 거지 이 상태로 이동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으로 하는 거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충격 테스트에 없어요. 충격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태울 때 아니면 정지해서 뭐 분유라든지 뭘 먹일 때 케어할 때만 잠깐 하는 거고요. 엄마가 옆에 탔을 때 이동을 한다, 출발을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뒤보기 상태로 해놓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아이가 좀 잔다 그러면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눕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거만 알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다 아이소픽스로 차량과 카시트를 고정을 시켜놔요.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 방식이 뭐 가죽으로 돼 있거나 끈으로 돼 있거나 벨트형으로 하거나 이런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것들 또 국내산 브랜드들 다 포함을 해서 아이소픽스형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하드형 타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010년부터 생산되는 국내 차량은 아이소픽스가 다 의무 장착이에요. 뒷자리에 보시면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부터 보시면 유심히 보일 거예요. 그 아이소픽스가 2010년 이후 차량부터는 다 있고요. 수입 차량은 그 이전부터 의무화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차들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걸 사용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벨트형을 따로 구매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소픽스를 한번 보시면 좌우에 시트 밑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를 들고 차로 갑니다. 차로 가서 문 열고 차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차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뒷자리에다가. 그러면 엉덩이 밑에 여기 쇠가 있어요. 쇠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지금 이 좌석은 이 아이소픽스를
눈에 띄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거고요. 우리 차량들은 대부분 시트 안쪽에 숨어 있으니까 손가락을 쭉 넣어보면 나와요. 예, 가운데 말고 양쪽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아이소피스를 물리는 거고요. 아이소피스는 카시트 뒤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양쪽으로 빠져요. 보면은 요 모양이 이렇게 집게형으로 되어 있죠. 이 집게로 아이소피스를 딱 물리면 이게 탁 잠겨요. 탈칵. 그런 다음에 카시트를 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좌우에 아이소피스를 길게 빼신 다음에 카시트를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양쪽을 탈칵 물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초록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직 안 물렸단 말이에요. 이쪽은 색깔이 아예 안 보이고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밀어 넣으면 딸깍하면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차량과 카시트의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마운트 부분을 잡고 밀어줍니다. 소리 들리세요? 예, 그래서 좌우 더 밀어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카시트가 고정이 돼요. 예, 아이를 태우고 하면 안 되겠죠? 예, 편의상 아이를 태워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좌우를 강력하게 체결하게끔 해놓고 리바운드 스토퍼가 차량에 밀착하게끔 해놓으면 1차적으로 설치는 끝나요. 두 번째 단계, 1단계 끝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발받침이죠. 발받침.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건데 이 발받침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휘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강력하게 똑바로 펴야지 지지대를 받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버튼을 통해 가지고 다리를 내려주고 사람 발이 이 정도 위치하겠죠. 의자가 여기 있으니까 발받침 맨 밑에다 내려주시고요. 이걸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한 단계 더 뽑아서 강력하게 해주면 역시 이쪽에 초록색이 표시가 보입니다. 빨간색이 초록색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지가 제대로 됐다는 거죠. 지지가 되면 마운트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아이소피스를 잡아주면 설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태울 때는 차량 문을 열고 카시트를 마주한 다음에 엿보기 카시트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앉히고 벨트를 채워서 잠근 다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이를 후방보기 하고 엄마가 옆에 타가지고 가든지 이쪽 옆에 타서 가든지. 그래서 아이를 안고 차량 문을 열고 아이를 안고 차에 들어가요. 그리고 카시트 비어있는 카시트를 내 쪽으로 해요. 그리고 아이를 앉혀요. 엄마도 차에 타고 그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출발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아이가 차량 문이 있으면 열고 밖에서 열고 아이를 태우고 문 닫고 돌아가서 옆에 타도 되고 예, 그래서 운전석 뒤에 설치하게 되면 엄마가 타고 내리는데 편하고요. 그래서 보조석 뒤에 설치하게 되면 아이를 쉽게 태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오른쪽으로 타야 되니까 운전자 빼놓고는. 그래서 이쪽도 해보시고 불편하면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눕히고 세우고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보통 4세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만 4세까지는 좀 어렵고요. 아이 키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 있는 시트, 이너 시트 있죠. 여기 있는 시트를 빼면 이 안에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좀 더 키우고요. 아이가 신장이 커지면 목받침을 더 올려가지고 더 길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4세까지 해서 신생아 때부터 바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15개월이 넘어가고 아이가 답답해하면 뒤보기보다는 앞보기로 이제 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품을 4세 정도 전후까지 쓰다가 아이가 더 이상 안 맞아요. 엉덩이, 어깨, 그다음 키 안 맞는데 계속 아이를 태우면 엄청 불편하겠죠. 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태울 수가 없으니 이 카시트는 이제 더 이상 못 태우고 주니어 카시트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 주니어 카시트는 아이들의 키가 넉넉하게 될 때까지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6세까지인데 만 6세가 지나도 카시트를 계속 타면 탈수록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태울 수가 있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장착이 요 정도인데요. 얘보다 훨씬 더 큰 아이가 타겠죠. 그러면 아이 키높이에 따라서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타도 되겠죠? 거의. 사이즈가. 예, 이렇게 높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런 주니어 카시트는 뒤보기가 안 돼요. 이미 다 컸는데 아이를 뒤보고 가라면 안 가죠. 그래서 무조건 앞보기 되고요.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눕힐 수 있게끔 가능하고요. 요 주니어 카시트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왜 하느냐? 안전벨트를 차량용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차량용 안전벨트를 사용함에 있어 카시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이 목 쪽으로 벨트가 지나가요. 키가 작으니까. 앉으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고시 되게 위험해요.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벨트 커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고 왼쪽에 있다. 왼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싸서 가슴 좀 편안하게 하는 부가적인 기능이에요. 이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요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안전벨트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어서 요로 넣는 거예요. 요로 넣으면 안전벨트가 여기 걸려 있겠죠, 여기. 이게 편의상 안전벨트라고 가정을 하고 안전벨트가 여기 걸려 있으면 아이 머리가 여기 있다. 그럼 내려주면 돼요. 그럼 안전벨트도 같이 내려갑니다. 아이 머리만큼. 그럼 가슴이 여기 있죠? 가슴만큼 안전벨트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아이가 좀 커요? 올리면 돼요. 더 커요?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이가 주니어 카시트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차량용을 쓰는데 차량용이 아이의 키에 맞게끔 안전하게 하는 거고 이미 시트 자체도 아이의 키가 올려주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왼쪽으로 태웠을 때는 왼쪽 충격 방지 또 빼서 오른쪽으로 꽂으면 오른쪽 충격 방지 문 쪽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신생아랑 주니어 사이에 카시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초성만 알려드릴게요. 월화수목금. 정답 맞았어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건 뭐냐면 풀하우스의 손목 보호대입니다. 손목 보호대. 신상이에요. 아까 알려드렸죠?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요 사이에 뭐라고요? 토들러 카시트인데 토들러 카시트는 왜 설명을 안 드리려면 주니어 카시트에 자체 안전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안전한가? 그 뜻이 아니고 그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자체에 있고요. 아이가 크면 그 안전벨트를 빼서 뒤로 말아 넣거나 탈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차량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안전벨트를 만들었냐 토들러는 아이가 15개월이 됐는데 둘째가 생겨서 둘째도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 신생아 카시트를 2개 쓰기에는 너무 비용도 비싸고 부피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큰애를 주니어로 갈아태워야 되는데 주니어도 너무 커요. 아직 2돌도 안 된 애를 태우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토들러라는 걸 만든 거고 토들러는 돌 지난 아이들부터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들러는 그 대신 뒤보기가 안 돼요. 앞보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로 갈아타기보다는 좀 빠른 시점에 신생아 카시트를 물려줘야 될 때 그때는 토들러를 타면 돼요. 토들러는 주니어로 쭉 가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토들러 타고 또 주니어 타는 게 아니라 토들러는 주니어 겸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니어보다는 토들러가 비싸겠죠. 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토들러가 필요 없을 때는 바로 주니어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카시트 설명드렸는데 오늘 유일하게 이제 아빠분이 한 분 오셨어요. 예. 아빠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카시트 설명을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네, 궁금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네,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네, 한번 어디서 온 누구신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동에서 온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우리 그 아이 태명이 어떻게 돼요? 토닥입니다. 토닥이. 예. 토닥이를 위해서 카시트를 한번 설치해 보실 건데요. 자신 있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몇째예요? 첫째, 첫째 아이.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먼저. 뭐 어려운 숙제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벌써 힘으로 하죠. 이제 벌써.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재단문을 열고 아이소픽스를 뺍니다. 네. 그렇죠. 거기를 잡고 버튼을 눌러서 쭉 빼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그냥 얘기하고 있죠, 우리끼리. 예,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농담이고요. 요게 잘 안 돼. 처음에는 얘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요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꽉 눌러주시고, 쭉 밀면 되죠. 저쪽도 한번 잡고 있을 테니까. 꾹 눌러주시고, 밀어주시면 돼요. 쉽죠? 예. 자, 아이소피스를 양쪽을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초록색 보이죠? 네, 저쪽도 보이나요? 초록색이? 네. 그 다음에 한번 꽉 밀어 넣어주세요. 여기 잡고. 네. 네. 꽉 밀렸어요? 네, 됐죠? 네. 꽉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받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소피스는 체결을 잘 했어요. 양쪽 다. 네, 발받침을 딱 피고, 레그 서포트를 네, 한 다음에 체결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돌려서 직접 태워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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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태워보십시오. 네. 네. 벨트를 해야 되죠. 네. 천천히 하시고요. 네. 사람들이 엄청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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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벨트가 이제 아까 채우는 상태에서 풀었기 때문에 되게 짧아요. 요걸 길게 늘려줘야 되거든요. 요거 눌러주면 쭉 늘어나요. 양쪽이 이어져 있어요. 얘를 먼저 체결을 2개를 먼저 해주시고, 네,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네, 잘했어요. 네, 네, 눌러주시면 되죠. 네, 벨트를 체결을 할 때 길게 늘린 다음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타구니 먼저 당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슴만 당겨주고 사타구니가 헐렁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좀 올라갔죠? 얘를 내려주죠. 잠시만요. 지금 아까 4세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걸 좀 내리면은 아이가 이렇게 어깨 놓기 맞겠죠? 네, 이렇게. 네, 됐죠? 네, 이 상태로. 이때 이 사타구니 먼저 당겨주시고 아이를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당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보기를 해야 되겠죠? 아이가 15개월 이하니까. 네, 화살표 대로 돌리시면 돼요. 레버에 화살표가 있죠? 돌리세요. 네, 돌리신 다음에 뒤보기 상태로 더 돌리시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집으로. 네,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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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들 배우자님이 잘하시겠죠? 이 정도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낯설고 그런데 자주 해보면 잘하시고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카시트만큼은 양보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카시트에 태우게끔 해서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카시트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